안녕하십니까.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입니다. 금요일의 아침입니다. 저는 지금 물건을 회사에서 싣고 불금의 아침을 신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제가 이제 출근을 할 때 과장님을 모시고 출근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저보다 한 15년은 어린 저의 이 고장 초등학교 중학교 후배이기도 한데 여자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휴가인데 휴가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입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아니 금요일까지 휴가를 주면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까지 쉴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맡고 있는 그 회사 일들이 자기만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처리해야 되는 일이 사장님이 그걸 다 모른다 이거. 그래서 너무 밀리면 일이 너무 밀리면 오히려 회사를 위해서 좋지 않다. 제가 한 방 먹었습니다. 참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믿고 알고 또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신념화하고 또 사람들에게 설파하고 글로도 쓰고 뭐 그랬던 수많은 일들이 실제 현실과는 얼마나 다른 것인가.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모든 이론은 회색이다. 생명의 나무야 푸르러라. 뭐 그런 말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생명나무야 푸르러라. 우리가 머릿속에서 또 책상 앞에서 또 숫자와 그래프로 어떤 이론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생명력이 없는 그냥 관념에 불과하다는 거죠. 회색. 푸르른 생명의 나무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푸르르게 날마다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옛날 불교에 읽은 책 중에 백장스님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말이 되고 소가 되라. 밭을 갈고 씨를 뿌려라. 비슷한 말들을 많이 남기셨잖아요. 훌륭하신 분들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제가 러시아에 유학 갔더니 러시아 사람들은 그게 다 레닌이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레닌도 그런 말을 했죠.
일하기 싫은 자 먹지를 마라. 좀 너무 비평적인 말이지만 말이 되고 소가 되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사람들의 정신은 다 말이 되고 소가 되는 걸 싫어서 어떻게 하면 말이 되고 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거잖아요. 그 일념으로 사는 거잖아요. 로자노프가 얘기하기를 러시아인들의 정신은 딱 한 가지다. 어떻게 하면 노동을 안 하고 돈을 벌까? 그 생각뿐이라는 겁니다. 우울한 전망이죠. 그래서 러시아 사회가 결국 어떤 혁명적 파국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공자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의 포부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구나. 희망이 무엇이냐?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그것이죠. 인순이의 노래가 있잖아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이룰 거예요. 거위의 꿈인가요? 좌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백조가 돼서 날아가는 꿈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의 꿈이 무엇이냐?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람들은 대개 다 무엇이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무엇이 될 것인가? 공자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포부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다 그랬을 때 가장 수제자격인 자로가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거마와 가죽옷과 또 뭘 하여튼 잊어버렸는데 굉장히 또 어떤 부요한 또는 출세한 사람들이 갖는 거죠. 거마와 의복과 가죽옷과 이런 것들을 친구들하고 나누어 쓰다가 그것이 다 헤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이 고귀하고 어떤 높은 신분이 돼도 친구들하고 삶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대답한 거죠. 옆에 있던 안현이 대답했습니다. 공자가 가장 사랑했고 자신의 도통을 안현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지만 결국 안현은 30대에 요절함으로써 공자에게 큰 상실을 줬죠. 그런 인물이죠. 잠시 후 신호 위반과 70km 단속. 안현은 대답하기를 자신의 저의 장점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늘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자로의 얼굴을 약간 낯뜨겁게 한 대답인 것도 같아요. 그때 자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스승님께서는 그럼 어떤 포부를 가지고 계십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늙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동료들과 이웃 사람들을 넉넉하게 해주고 젊은 사람들에게 삶을 격려해주는
정확한 문장을 제가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늙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웃 사람들과 더불어서 서로를 도우면서 살고 젊은이들에게 그 삶을 격려해주는,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세 분이 다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 될 것인가 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곧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라는 건데, 어떤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희망을 묻고 포부를 물을 때 항상 무엇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 뭐 가장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직업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직업적 그 수준이 있는 거잖아요. 꿈과 포부인데 뭐 그냥 농부가 되고 싶습니다. 뭐 노동자가 되고 싶습니다. 회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다 사장이 되고 싶고, 뭐 회사원이라도 뭐 대기업 직원이 되고 싶고, 뭐 또는 조금이라도 어떤 권력과 뭐 명예와 이런 걸 갖기 위해서 경찰이 되고 싶다거나 군인이 되고 싶다거나, 예? 법관이 되고 싶다거나 뭐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꿈들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라는 숨겨져 있는 가치에 대한 추구가 아니라, 그 숨겨져 있는 가치에 대한 축적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드러난,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그 노력이라든가 추구라든가 그런 게 다 거기에 맞춰져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만 도달하기 위해서라면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양심이라든가 영혼이라든가 뭐 이런 게 어떻게 망가져 가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목표는 그것이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처음에 이제 신발이라는 것을 신게 되면은 항상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 신발은 오른쪽에 신어야 되고 왼쪽 신발은 왼쪽에 신어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한테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래야 되는 거지? 이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근데 의문이 있는데 오른쪽은 오른쪽, 왼쪽은 왼쪽에 신어야 된다는 압박감이 마음속에 있단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압박을 받으면 거꾸로 역기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은 오른쪽 왼쪽을 구분 못하는데 꼭 거꾸로 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오른쪽 왼쪽을 도저히 구분이 안 돼가지고 써놨어요. 신발 코에다가 오, 왼 이렇게 써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쓸 수 있을 때까지 오른쪽 왼쪽을 구별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어린애들이 오른쪽 왼쪽을 구분 못하고 왜 이래야 되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재가 분명할 겁니다. 천재를 죽이지 마십시오. 박제시키고 율법에 가두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꾸로 됩니다.
법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이 돼야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원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만 있는 거지. 그렇게 오른쪽 왼쪽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왜 이런 법이라는 게 있는 거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천재들은 자라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내가 왜 무엇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벌써 초등학교에만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다 너는 뭐가 되고 싶니? 또 다 써내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딸도 중학교 2학년인데 학교에서 그 어떤 그 학적부에 들어가는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될 것인가 그런 걸 적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딸이 이제 먼저 한 사람으로서 조언을 해주길, 700m 처인고청 처음에 뭐를 썼다가 나중에 또 그걸 자주 바꾸면 그게 대학 가는데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또 그걸 바꿨으면, 꿈을 바꿨으면 왜 바꿨는지가 납득이 가게 설명이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5단횡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근데 막내딸이 하는 얘기로 자기는 뭐가 돼야 되는지 생각이 약 300m 안 난다는 거예요. 처인고청 방면 좌측으로 용인육교 진입입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딸들하고 같이 운동하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얘는 뭐가 됐으면 좋겠는가. 결론은 잠시 후 좌측으로 고갈도로 진입입니다. 아무것도 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설령 대학 가는데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그냥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혹은 현재로선 무엇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단계다, 이렇게 써도 좋다. 약 700m 문예회관 입구 삼거리. 그런데 사실 그게 저의 문제였거든요.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뭐를 해야 될지를 판단이 들지를 않았기 때문에 늘 괴로웠습니다. 원래 물론 이제 뭐 작가가 되고 싶다거나 시인이 되고 싶다거나 뭐 또는 그 창작 작업이 나는 정말 능력이 없나 보다, 재능이 없나 보다 하면서 절망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문학을 또 공부하려고 갔죠. 문학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좋았기 때문에 한 거지, 뭐 그게 돼야 되겠다는, 뭐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굳건한 생각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가 또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장가도 갔죠. 애들도 낳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뭐 수순으로 따지면 그렇게 대학원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대학교 교수가 된다거나 뭐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적인 어떤 단계라는 게. 근데 저는 물론 뭐 교수가 되는 어떤 그런 실력도 안 되지만 그런 거를 꿈꾸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석사학위 논문 쓸 때 진짜 논문이라는 이 장르의 글쓰기를 왜 만들어낸 건지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5단횡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오죽하면 아내에게 나는 이 논문만 다 쓰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힘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평생을 이런 식의 논문을
써내고 살아간다는 거는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글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누가 그것을 논문을 읽습니까? 누가?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교수님 대단하십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물론 너무 폄하하는 걸 수는 있지만 말입니다. 그 좁은 세계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 또 각축하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라인을 만들면서 그런데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운동선수가 나는 축구선수가 될 테야, 야구선수가 될 테야, 뭐 배구선수가 될 테야. 제 주변에도 그런 후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오직 운동만 한 거예요. 그러나 뭐 누가 국가대표 선수는 11명밖에 더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는 그냥. 그래서 벌써 20대 나는 실패했다.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는 거가 아니라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주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무엇이 될 것이냐 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세상이라면 무수하게 실패자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인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무엇이 되든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야말로 목사가 되든지 작가가 되든지 트럭 운전수가 되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디서든지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고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사람이고 계속해서 모든 문제가 자기의 문제인 사람인 거죠. 우리가 잠시 후 신호 위반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한마디씩 탁 견해들을 막 밝히잖아요.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뭐 그런 식의 논리적이고 그렇게 자기의 의견을, 견해를, 분석을, 해석을,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제 얘기한 대로 아무리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예? 이건 과학입니다. 과학. 무엇이 될 것인가 해서 약 700m 앞 등기소 앞 사거리에서 명지대학교 방면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굉장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한들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소고기 사 먹겠지죠.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의 재물은 그가 의지하는 성벽과 같은 것이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그런 말씀이 좌회전입니다. 있는데 그러나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외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예. 재벌이라 그래서 하루에 6끼를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약 500m 앞 신호위반과 30km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젊은이들을, 어린이들을 그런 식으로 압박하면서 세상에 하나의 율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공장에서 규격품 뽑듯이 뽑아내게 되면 우회전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아비규환의 경쟁과 그 속에서 상처받은 무수한 사람들 밖에 양산할 수밖에 없고, 실패자들밖에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쓸쓸한 실패자. 그것은 자로도 못 되고, 저의 모든 가진 것을 친구들과 같이 나누어 쓰다가 그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로는 벌써 그런 사람인 거죠. 추구하고 있으니까. 아니요는 저의 장점을 자랑하지 않고 저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벌써 그런 사람인 거죠. 그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늙은 노인들을 공경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고 젊은이들에게 인생을 격려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벌써 그런 분이잖아요. 저는 사실 꿈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 되고 싶었는지는 항상 헷갈렸는데, 근데 남들이 너는 무엇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그걸 대답할 수는 없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과수원을 했거든요. 인근에서 아주 맛있는 복숭아 과수원으로 유명했습니다. 복숭아 철이 되면은 그때는 뭐 우리가 그걸 소매로 파는 게 아니라 그 장사꾼들이 와서 그냥 그 밭 전체를 다 사요. 복숭아 전체를 사가지고 자기들이 다 수확해서 가져갑니다. 근데 그 트럭이, 그 복숭아를 실러 오는 트럭이 아주 타이탄 트럭, 대형 트럭이죠. 그런 트럭이 밤에 오는 거예요. 밤에. 그럼 밤에 오면은 이제 그 복숭아를 옛날에는 그 나무 괴짝에다가 실었었는데, 담았었는데, 그 복숭아 딴 거를 쫙 쌓아놓고 있으면 그 이제 밤에 트럭이 와갖고 그 트럭에다가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요즘 제가 일하듯이 그렇게 실어가지고 밤에 이제 길을 떠나는 거죠. 그런데 저희 동네에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하여튼 늦도록 장가도 못 가고 뭐 하여튼 실질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트럭에 일종의 이제 조수로 따라다닌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집 날르는 그런 복숭아 괴짝 날르고 그런 조수로 따라다녔는데 밤중에 그 사람이 그 높은 트럭 위에 올라가서 그 괴짝들을 받아갖고 싣고서는 딱 그 트럭을 타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제가 뭐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이었을 때일 텐데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 트럭 운전수 그 큰 트럭을 운전하면서 밤에 먼 길을 떠나는 그러나 잘하면서 누구한테 난 트럭 운전수가 될 거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단 말이죠. 그게 누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지만 금지시킨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을 꿈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인 것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어떤 애들도 트럭 운전수가 되겠다는 애들은 본 적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럼 마음 속에 칼 융이 말한 대로 어린 시절의 꿈을 간직하라. 늘 트럭 운전수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단 말입니다. 됐지 않습니까? 약 500m 80km 단속 구간입니다. 무엇이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추구해 나간다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되더라도 거기에 후회와 원망과 짜증과 이런 것이 없겠지만 무엇이 되고자 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의 가치를 놓치게 되고 설령 그 무엇이 된다고 할지라도 또 못 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너무나 많은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약 300m 상가을 RC에서 지금부터라도 방면 우측 방향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잠시 후 우측 방향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문제를 진지하게 지금까지 생각 안 해봤어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본다면 전방에 과속 내가 얼마나 이론과 약 500m 관념과 신호위반과 50km 수많은 고정관념들과 편견들 속에서 얽매여서 그것으로 절망하고 그것으로 과시하면서 그것으로 안심하고 그것으로 진정 중요한 문제들을 가리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썰교를 들으시는 젊은 이들이 있다면 뭐가 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군인이 되고 경찰이 되고 공무원이 되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 군인인 군인, 딱 경찰인 경찰, 딱 공무원인 공무원,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니어도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넘치고 넘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부단히
추구하면서 인생을 완성해 가다 보면 여러분은 공무원이 되든지 군인이 되든지 경찰이 되든지 또는 뭐 회사원이 되든지 작가가 되든지 교수가 되든지 그 어떤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 속에서 친구들과 자기 것을 나누어도 잠시 후 후회함이 없는 신갈 IC 방면 사람. 좌회전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여도 너무나 충분한 사람. 정말로 약 500m 앞 신호 오른손이 위반과 하는 일을 60km 왼손이 단속 모르게 구간입니다. 해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오히려 나만이 내가 한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과 더불어서 기뻐하는, 더 나아가서 노인들을 공경하고 윗사람들에게 정중하고 주변 사람들과 화해로우면서 서로를 도우면서 또 나이가 어리고 젊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빛, 외로움의 동반자, 친구가 돼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주말입니다. 가족들과 더불어서 또 친구들과 어울려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너무 기죽지 마시고 너무 어깨에 힘주지 마시고 너무 또 쓸데없는 문제로 속 끓이면서 관계 속에 역기능 속에서 이 황금 같은 휴일을 다 보내지 마시고 진실로 평안하고 즐겁고 자유로운 약 300m 앞 그러한 휴식의 사거리 시간들, 신갈중학교 즐거운 만남의 시간들 되시기를 우회전입니다. 바랍니다. 우회전입니다.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말되는 썰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